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뜨겁고도 축축하며 동시에 기가 막히게 해학적인 일본의 아랫도리 사정이 아니라 이번엔 온몸 사정, 즉 목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깝고도 묘한 나라. 일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샤워 대신 욕조에 푹 담그는 걸 좋아할까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기후와 지리, 그리고 역사와 종교가 뒤섞인 거의 국민적 집착에 가까운 현상입니다. 오늘 이 기이한 목욕, 사랑의 실타래를 1시간 동안 느긋하게 만담하듯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그 악명 높은 기후 이야기부터 시작해봅시다. 일본은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자랑하지만 그 뚜렷함이 사람을 아주 미치게 만듭니다. 여름은 그야말로 거대한 찜통입니다. 서울보다 훨씬 습도가 높아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온몸이 수초에 감긴 물고기처럼 끈적거립니다. 샤워를 하고 딱 나오면 5분 만에 다시 땀이 솟구쳐 오르니 방금 씻은 게 무슨 소용이야 하는 절망감이 들지요. 반대로 겨울은 또 어떻습니까? 뼈까지 시린 추위인데. 일본 주택들은 여름 습기를 막으려고 통풍 위주로 지어놓은 탓에 집안이 밖보다 더 추운 기적을 선사합니다. 중앙난방도 없는 복도와 화장실은 거의 영하 수준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아주 실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샤워는 피부 표면만 살짝 데우고 끝나지만 욕조에 몸을 통째로 담그면 속부터 뜨끈뜨끈해져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체온이 유지되네라고 말이죠. 풍자적으로 말하면 일본 주택은 난방은 사치고 욕조는 필수라는 기이한 철학으로 설계된 셈입니다. 서양식 중앙난방 보일러를 돌리는 대신 인간 보일러를 직접 욕조라는 냄비에 넣고 삶아버리는 방식인 것이죠. 실제로 조사해보면 일본인의 70% 이상이 겨울에 매일 목욕을 하는데 그 이유 1순위가 바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라고 하니 이 얼마나 눈물겨운 생존형 목욕입니까? 자, 다음은 땅속 사정을 들여다봅시다.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화산 대국입니다. 활화산이 100개가 넘고 등록된 온천만 3만 개가 넘습니다. 지구상에서 물이 끓어 넘치는 곳이 이렇게 많은 나라도 드물죠. 온천수는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어서 피부 미용이나 혈액, 순환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황산염 온천은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철분 온천은 빈혈에 좋으며 심지어 라돈 온천까지 있으니 이건 뭐 거의 온천 신앙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일본인들은 어릴 때부터 뜨거운 물에 몸 담그는 게 건강의 기본이라는 걸 DNA에 각인하게 됩니다. 집에 작은 욕조 하나만 있어도 이건 나만의 미니 온천이야 하면서 매일 푹 들어가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봐도 이들의 목욕 사랑은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일본 목욕 문화의 근본에는 신토와 불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토에서는 물로 몸과 마음의 오염인 쾌가레를 씻어내는 것이 신에게 바치는 기본 예의였습니다. 불교가 들어오면서는 사찰에 유야라는 목욕 시설이 생겼는데 이건 병든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비의 상징이었습니다.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 센토라 불리는 공중 목욕탕이 동네 카페이자 사교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남녀 혼욕이 기본이었는데 아이부터 노인까지 알몸으로 들어가 피로를 풀고 수다를 떨며 심지어 중매까지 받다고 하니 목욕탕에서 만난 인연이 제일 오래 간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서양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야만적이라며 경악했을 때 일본인들은 오히려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다 똑같은 사람 몸인데 가릴 게 뭐가 있어, 씻는데 집중해야지 하고 말이죠. 서양인들에게 목욕이 더러움을 씻어내는 세탁의 과정이었다면 일본인들에게 목욕은 영혼을 리셋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현대에도 이 유전자가 살아있어서 혼자 욕조에 들어가 있어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어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가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실생활 루틴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일본인들에게 샤워는 청소고 욕조는 힐링입니다. 밖에서 먼저 샤워로 몸의 때를 싹 씻어낸 뒤에야 비로소 깨끗한 몸으로 욕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욕조물은 온 가족이 재사용하기도 하니까요.
아빠가 먼저 들어가고 엄마가 들어가고 아이들이 들어가는 순서인데 이걸 보고 외국인들이 남이 쓴 물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냐고 물으면 그들은 반박합니다. 우리는 이미 밖에서 다 씻고 들어갔는데 물이 왜 더러워? 이건 몸을 데우는 의식이라니까 라고 말이죠. 일본인은 욕조를 일종의 인간용 찜소트로 봅니다. 오늘의 피로를 42도 물에서 30분간 푹 삶아내야 비로소 인간다운 형체로 돌아온다고 믿는 것이죠. 현대 사회를 풍자해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일본은 아파트가 아무리 좁아져도 욕조만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욕조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라 그냥 잠만 자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죠. 호텔 예약할 때도 욕조 없음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불만 리뷰가 쏟아집니다. 일본 사회는 과로와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압박이 엄청나게 심한데 그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욕조 안에서의 30분입니다. 상사에게 깨졌을 때, 연애 고민이 생겼을 때, 세상이 싫어질 때 그들은 일단 물부터 받습니다. 결국 일본인의 정신 건강은 뜨거운 물. 40도의 침묵 20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목욕이 이태리 타워를 들고 벌이는 때와의 전쟁이라면 일본의 목욕은 물속에서 무념무상에 빠지는 명상의 시간입니다. 한국이 청결을 향한 불굴의 의지라면 일본은 이완을 향한 부드러운 수능이죠. 서양인이 샤워 5분 컷으로 끝낼 때 일본인이 욕조 30분을 고집하는 이 차이가 바로 일본 문화의 본질입니다. 엉덩이가 작고 예쁜 나라라는 찬사 뒤에는 이렇게 매일같이 뜨거운 물로 엉덩이를 지져온 눈물겨운 노력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인이 욕조를 사랑하는 이유는 기후 때문에 속부터 데워야 하고 지천에 온천이 솟아나니 물이 기본값이며 씻는 행위 자체가 영혼의 정화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겨울에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체온을 올리는 생존 비법이기도 하죠. 욕조는 그들에게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삶아내는 개인 온천이자 가족의 온기를 공유하는 작은 성전이며 세상과 잠시 단절되는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뜨거운 물을 가득 받고 그 안에 푹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록 우리 집 거실이 좁고 보일러비가 걱정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에도 시대의 천왕이 된 기분으로 혹은 모든 시름을 잊은 온천객이 된 기분으로 극락을 외쳐보십시오. 인생 뭐 있겠습니까? 훈도시 한 장 차고 스모판에서 구르는 것보다 뜨끈한 물속에서 멍 때리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엉덩이 따뜻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피로를 시원하게 삶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